학점은행제를 인터넷에 몇 번 검색해봤다고 이거 개 쉽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렇게 쉬운 제도가 아니에요. 만만하게 보고 혼자서 했다가 망한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학점은행제 플래너들도 몰라서 못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가시TV 최현우 담당자입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11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용인데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어느 교육원을 선택하셔야 할지 걱정되실 거예요. 저렴한 교육원에서 하면 이수하기가 어렵나? 비싼 교육원에서 하면 이수하기가 쉽나? 이런 생각들 다 해보셨죠?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학점은행제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인지 없는 교육원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저렴한 비용에 혹해서 플래너가 없는 곳에서 신청했다가 엉뚱한 과목을 신청해서 피해보는 사례들도 많았고요. 플래너가 있는 곳에서 하면 알아서 도와주겠지?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플래너가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짜준 플랜이 과연 최선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최소 3번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가 처음이고 복잡해서 잘 모르겠으면 플래너랑 진행하시되 상담은 3명 이상한테 받아보세요. 반대로 학점은행제를 저만큼 잘한다? 그럼 제일 싼 데서 해야죠. 두 번째, 학점은행제 현실. 학점은행제로 학위 따셨다고 만족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아세요? 실질적으로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증은 취업에 도움이 안 돼요. 냉정하게 말하면 시간과 돈만 좀 투자하면 누구나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학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을 따로 갖추지 않는 이상 학위증 하나만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학력으로서의 기능만 있을 뿐 학벌로서의 기능은 빵입니다. 학력과 학벌,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졸 채용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고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승진해서 밀려요. 그런 경우 내가 전문 학사나 학사를 취득하게 되면 그 학력을 개선시켜서 승진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학벌은 좋은 대학교 졸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학점은행제의 학위증은 별 효력이 없으니까 학점은행제로 학벌을 갖추려면 상위권 대학교로 편입을 한다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 플래너의 유무. 플래너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점은행제를 잘 몰라서 플래너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막상 플래너가 연락도 잘 안 되고 전문성도 너무 떨어져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엉뚱한 과목을 이수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모두 다 손해본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분들 때문에 플래너들이 다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학습자분들의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연락도 잘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억울해요. 네 번째, 자격증. 학점은행제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학점으로 인정 안 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중에 하나만 인정되는 자격증일 수도 있어요. 쉽게 부연 설명드리면요.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공별로 다 분류를 해놔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능사라든지 운전면허증, 토익 이런 건 자격증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들을 2개 가지고 있어도 중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일 수도 있어요. 전공들마다 중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들이 좀 있어요. 몇 개 살펴보자면 경영학 전공에서는 내경 테스트랑 테스트 2급이랑 각각 18학점으로 인정은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돼요. 또 전기공학에서는 전기공사기사랑 전기기사가 각각 20학점 인정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인정됩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인정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인정되는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쓸 수도 없어요. 학사 과정에서 자격증은 3개, 전문학사 과정에서 2개까지만 인정될 수 있게 제한되어 있어서 자격증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학점은행제 전공. 학점은행제는 많은 전공들이 있어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 많이 있죠. 여기에 있는 전공을 선택해서 무조건 학위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많은 전공 중에 정말 쉽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 있고 없는 전공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학위를 딸 수 있는 전공은 경영학, 컴퓨터공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심리학이 있어요.
이 전공들은 개설된 교육원이 많고 전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위 취득이 좀 쉬워요. 온라인으로 딸 수 없는 전공은 공학 수업이에요.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학위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학 전공들은 좀 예외예요. 개설된 교육원도 별로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으로 나가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난이도도 좀 높고 직장인 분들 중에 오프라인 교육원으로 출석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몇 안 되시거든요. 비용도 비싼 편이에요. 전공 자격증도 기사나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증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학점은행제 교육원. 제가 방금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원과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교육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전공을 굳이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면?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하신 거예요. 대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가 가는 곳이다. 대학교에서 받는 학위증은 대학교 총장명이라서 좀 더 효력이 있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저한테 상담받으셨던 분 중에 교육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운영하니까 그쪽에 좀 더 신뢰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 경영학사 취득하려는 분이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일일이 출석해야 되고 수강료도 대학교 등록금이랑 비슷하고 효력도 없어요. 똑같아요. 제발 대학교 총장명이라는 말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그냥 평생교육원 출신인 거예요. 더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고소할까봐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청기간. 학점은행제 수업을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기간을 놓치면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늦게 신청한 만큼 그만큼 늦게 끝나요. 아마 이 문구를 보고 수강 신청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같은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거예요. 이 행정 절차란 수강 신청이랑은 별개예요. 수강 신청해야 되는 곳은 평생교육원에서 하시면 돼요. 학습자 등록은 내 최종 학력과 목표 전공, 목표 학위를 등록하는 거라서 수강 신청이랑은 아예 별개예요. 이게 여러분이 대학교랑 비슷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건데 대학교는 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죠. 근데 학점은행제는 수업을 먼저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학습자 등록 기간이 지났어도 수강 신청은 언제든 할 수가 있고요. 수강 신청하고 나서 다음 학습자 등록 기간에 학습자 등록하면 됩니다. 교육원들 개강반을 보시면 거의 매달 개강하는 게 보이시죠? 수강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학기 구분. 학점은행제는 학기가 나눠져 있어요. 11월 말부터 5월 초 중순까지가 1학기, 5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가 2학기예요. 이걸 제대로 모르고 수업을 신청하면 수강 신청했던 과목들을 다 버리실 수 있어요. 사진에 보이는 분은 제 학습자분이신데 1학기를 이수하시고 2학기 개강반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실수로 1학기 마지막 개강반으로 또 신청하신 거예요. 다행히 환불을 해서 참사를 막았지만 만약에 1학기를 또 신청한 줄 모르고 있다가 이수까지 해버렸다면 얼마나 허탈하셨을까요? 학기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홉 번째, 학점 인정 신청. 학위 과정에 맞게 플랜을 잘 진행했더라도 학점 인정 신청을 잘 못해서 학위를 못 받는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수업을 이수했다고 해서 저절로 학점 인정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1월, 4월, 7월, 10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이수했던 학점이 전공인지 교양인지 학점 인정 신청을 잘해야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학생은 경영전문학사학위를 진행하는 학생인데 제가 체크를 안 해줬으면 80학점을 넘게 따놓고도 학위가 안 나왔을 거예요. 교양학점이 15학점 넘어야 되는데 13학점만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체크를 해줘서 무사히 학위를 받았어요. 열 번째, 학위 신청. 학점 인정 신청만 하고 학위 신청 버튼을 안 눌러서 학위를 못 받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학위 신청은 2월 말, 8월 말 이렇게 두 번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로 학점 인정 신청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정해진 학위 신청 기간에 신청을 눌러놔야 학위가 나와요. 실제로 제 학습자분도 제가 학위 신청을 안내해 드렸는데 나는 80학점 인정 신청해놨으니까 학위가 나오겠지? 하고 따로 학위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위가 안 나와서 6개월을 다시 기다렸다가 학위를 신청하고 8월에 학위를 받으셨죠. 마지막 11번째, 독학사. 이것도 자격증처럼 학점으로 인정돼요. 가능하다면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독학사를 합격했는데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다녔던 학교 과목들을 끌고 왔는데 그 과목명이 영어면
독학사 1단계에서 영어를 응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복돼서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학점은행제 수업에는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독학사 1단계에 있어요. 그걸 모르고 또 사회학개론이나 심리학개론 신청하면 중복이 되겠죠. 이건 자주 나오는 피해니까 처음 플랜에 기재를 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돼요. 학점은행제는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서 한다면 너무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에서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제도예요. 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웬만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 괜히 복잡해 보이고 더 찾아보기에도 귀찮으실 거예요. 보면서 한다고 해도 확신이 서지 않으실 텐데요. 이런 시행착오들을 제가 없애드리고 여러분들의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황에 맞게 플랜 설계랑 상담을 같이 도와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